자, 계속해서 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분 모셔서 시원한 이야기, 네, 분석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윤지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와서 언제 왔나 봤더니 10월 26일 왔었더라고요. 예. 그때 제목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네.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개인들은 줄이고 외국인은 사고 이런 현상이 강한 국면인데 네.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보니까 네. 또 하필이면 또 오래간만에 뵀는데 아, 이럴 때 또 오시고 저럴 또 때 오셔야 다들 또. 불안해하실 시점 같아서 중요할 때 또 예, 오셨습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막 옥신각신합니다 시장에서. 야, 예. 어제도 뭐 다이머니 한마디 하면 또 막 의미 부여하고 예. 막. 근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백미러 보고 운전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백미러 보고 싶지 말라. 네, 앞에만 봐야 되나요? 요즘 시장은 너무나 백미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결과가 나오면 다들 해석하기에 급급한데 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기업 실적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뭐 여기서 다 왔다. 뭐 네. 올릴 텐데 고통스러운데 뭐 좋다를 떠나서 예. 뭐 그 정도가 다 시장에 예견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뭐 장한 좀 며칠 한 3, 4일 빠지면 또 금방 또 금융위기론 비슷하게 또 힘을 팍 또 스피커들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좀 여러 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일단 다, 지금 예, 보면 예. 시장 경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좀 경기가 아직 탄탄하다 뭐 이런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아침에 네. 이렇게 말로 풀어드려야 되는데 네. 그림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 익숙해서 그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예, 그림 몇 좋습니다.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고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쪽이 ADP 고용인데 이건 네. 쉽게 말하면 좀 더 대기업들이 많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은데 컨설스가 이랬는데 엄청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시장이 환호했죠. 네. 왜냐하면 야 이거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용도 조정됐으니까 네. 물가 압력이 좀 줄지 않겠어. 예. 저 진한 색깔이 나온 거고 예, 저 실제치죠. 연한 게 이제 그 이상치죠? 저 20만 넘게 예상했는데 12만 명 정도 네.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또 이제 비농업이 나왔는데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컨센이 이 정도였는데 서프라이즈 이 두 번 연속 서프라이즈였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왜 이걸 이렇게 겁을 내냐면 비농업 서프라이즈가 이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네. 좋다는 얘기를 떠나서 네. 비농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뭐 나쁘게만 볼 필요 있나요? 미국 전체 경제에 아마 그 미국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7% 정도 네. 되는데 네. 미국 경기가 견조한 거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견조하니 큰일 났다. 그리고 또 서비스업 경기가 좋으니 이거 뭐 임금 때문에 PC가 이제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이거 네. 뭐 어떡하냐 뭐 이러고 고민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첫 번째 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네. 아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매우 좋구나. 음. 뭔가 사줄 여력들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는 또 ISM 제조업 지수예요. 이제 50이 깨졌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한 54.4였고 10월이 이번에 56.5가 나왔는데 컨선이 53이었으니까 네. 하여튼 되게 안 세게 좋아진 나왔죠. 이거 서비스업이 예, 예, 서비스업이 예.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나온 거죠. 56.5로 여기 보면 컨센서스부터 잘 나온 거고 이쪽 제조업이 그때 49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49, 40. 근데 이게 뭐 여기서도 딱 드러나는 게 서비스업 경기가 매우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시사점 첫째는 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단단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그건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쪽 경기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그냥 하드랜딩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일단.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용어 중에 원래 미국이 하드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연준 쪽에서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소프티시. 예,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착륙 같은 혈압. 연착륙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영어가 약해서인지 몰라도 이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만들 때까지 시장을 부러뜨릴 거야들 하는데 우리가 2011년부터요 19년까지에도 경기 침체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네. 잘 네. 모르시죠?
그냥 우리는 다들 막 코로나 위기, 네. 막 금융 위기 뭐 이런 것만 경기 침체인 줄 아시거든요. 그거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올 때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소위 뭐 소프티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완전한 그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라면 뭐 이러한 지표 갖고 너무나 이렇게 겁을 낼 필요가 있냐. 그리고 뭐 다들 금리의 끝도 뭐 대략 5에서 5.25 정도라면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두려움 내지 시장의 반영도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질문을 주셔서 네. 무슨 말을 물어보시나 궁금한데 질문이 없으셔서 더 가면 네네.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네. 이제 다들 내 다음 주가 마치 운명한 날처럼 다들 그래요. 네. 마치 이제 CPI가 얼마 나오나. 아 정말 다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컨센서스 보니까 중간이 7.3. 그러니까 한 7.3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 환호할 것 같고요. 네.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뭐 상당히 두려워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많이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솔직히 저는 그런 의구심도 7.3만 해도 이제 숫자로 보면 많이 내려왔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7.7.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걸 너무 상세히들 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매크로를. 그러니까 막 야, 이게 내가 아침에 이게 7.3 이상이면 뭐 시장이 쇼크하고 그래서 7.3이나 7.5나 뭐 그게 이렇게까지 그럴까? 7자인데. 저번에 7자 봤다고 엄청 좋아한 거잖아요. 진짜. 그런데 벌써 익스펙테이션이 7.3까지 내려왔다. 그쵸. 그때 럭키 세븐이라고 럭키세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7자 나오고 주식 7% 오르고.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연준에서 가장 이런 연준과 소통하고 있다고 알려진 소위 월스트저널 기자분이 네. 내년 2월에 이제 25 아니고 50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주가도 좀 반등했는데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주가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예. 우리가 놀랐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다음 주가 이 정도로 이게 큰 이벤트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거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갖고 저 밑으로 나오기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오히려 생각도 드네요. 컨센이 너무 좀 그래서 이제 그 네.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가능성이 낮지만 네. 한 7점이 나오면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환영을 할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실정 처음 서두에 미국의 소프티시 랜딩, 서비스업 경기가 매우 견고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떠오르는 거는 뭐 그렇게 될 수 유지되려면 그래도 물가가 좀 잡혀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실질 소득이라는 거는 명목 소득에서 물가를 빼준 게 실질 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소비하기가 좀 겁나고 이제 저축률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예. 소비자 신용은 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해요. 실질 소득이 많이 줄고 또 주로. 어저께 다이머는 그랬잖아요. 그때 팬데믹 때 돈 나눠준 거 앞으로 6개월 때부터 다 그쵸. 떨어질 거다. 그게 쓸 돈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 다이먼 있잖아요.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꾸만 소비 얘기하는 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엄청난 분이시니까. 근데 예. 항상 들은 말씀이지만 어쩔 때는 포지션을 취하고서 하는 말이 아닐까. 항상 또 은행의 CEO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 그때가 변곡점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예, 그냥 예. 네네. 미스인데,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소비가 확 줄 거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게 네. 미국이 확 줄까 소비가 미국의 미국의 실질적으로 부채를 보면 16.5조 달러예요. 이게 지금 전체가 가계 네. 부채가. 네. 근데 이게 다 모기지입니다. 음. 모기지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고정금리고 네. 이게 거의 70% 늘어난 상황에서 네. 지금 금리가 이것 때문에 막 소비가 망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네. 금리 상승이랑 네. 이게 있지만 이 정도로 부채 위기의 얘기 또 부채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는 좀 너무 지나치게 이거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다음 페이지 그림이에요. 뭐냐면 뭐 이렇게 문제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미국의 연체율을 보면 카드 연체율 네. 2%입니다 올라와서. 음. 그러니까 자꾸 금융위기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레벨 자체가 10%가 넘어갔을 네. 때고요. 진짜 낮네요. 가점보세도 부채도 높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문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소비가 망가져서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나마 서비스업 경기가 좋았는데 이것마저 부러지면 답이 없다 하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매우 단단하다 보니까 아마도 자꾸 경착륙 얘기보다는 소프트시 랜딩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재미있는 건 특히 파월이 지난 우리가 환호했던 거는 과도한 긴축을 해서 경기 주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버 타이튼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뭐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미국이 맞아요. 또 아침에 이렇게 빠지면 또 이제 큰일 난 것처럼 생각 드시겠지만 네. 사실 뭐 오르나 내리나를 떠나서 네. 뭐 이런 거예요. 지수는 좀 이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이제 좀 더 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포트폴리오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는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유가도 굉장히 안정화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안정됐죠. 예. 안정되는데 더 안정화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핵심은 서로 MS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러시아가 아마도 우랄류를 엄청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고 막 중국이고. 네. 그러니까 왜 사우디가 저렇게까지 OSP를 낮추려고 하는지 네. 마진을 안 남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유가 부분도 이제 안정화된다고 보면 미국은 또 휘발유도 중요하고 다 이런 유가 관련된 지표들이 내려오면 네. 아까 사회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실질소득이라는 거는 물가만 잡히면 또 어느 정도 또 상당히 회복되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상황이 좋다가 아니라 네. 시장에서 자꾸 어쩌면 옥신각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사실 비슷한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얘기한다면 이거 뭐 제가 가끔은 당황스러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예. 뭐가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거죠. 예. 혹시나 이게 뭐가 몰라와서 저러나 막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이게 뭐 비관론이냐 낙관론이냐 이럴 게 아니라 뭐 경기는 안 좋은데 뭐 하여튼 좀 소프트한 말단 랜딩 좀 예. 침체라도 좀 올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냐가 핵심인데 답은 나왔어요. 유가도 내려오니까 항공주 같은 거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서비스업 좋아지니까 그래 서비스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다만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빅테크는 힘든 거고 네. 이거는 뭐 어렵게 찾을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포트를 짜가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일차적으로 꼭 아침에 좀 하필이면 나온 장이 확 빠져 있길래 이번 말씀부터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 이해합니다. 이게 네. 왜 이렇게 우리 축구 요즘 많이 했지만 공격하고 수비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공격은 약간 비관론이 좀 공격적이고 이게 그렇죠. 낙관론이 약간 수비적이잖아요. 항상 좀, 항상 네. 공격이 더 쉬워요. 수비보다는. 욕도 많이 먹죠. 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공격이 좀 예.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이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비는 항상 저렇게 그냥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그렇죠. 좀 비관론이 오히려 시장에 더 많이 팽배하고 있다. 그건 저는 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 같은 예. 현상을 봐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쪽에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최근이 아닐까 싶고 근데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중국의 그렇죠. 얘기라든지. 근데 그거는 힘을 생각보다는 또 발휘 못하고. 중국 얘기도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이 좋아지니까 한국을 팔고 중국을 산다부터 이제 뭐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중국을 볼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이제 미국을 보시면 네. 이게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네. 네. 이어폰이랑 중국이 좋은 거죠. 네. 이유를 보면 항공주도 좋고 항공은 제가 최근에 좋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항공 쪽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흑자 선언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유가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내려오거나 통제된다는 게 결국 이익 사이클은 제일 중요하다고 얼마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와 좀 연동되는 경향도 있고 또 제일 첫 번째는 위안화가 너무 약해져 있었고요. 중국 시가 너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 보는 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건데요. 이제 다들 이제 그래 당신 말대로 내년 다음 주에 뭐 그래 5.25 뭐 맥스 다 내년에 간다 치자 최종 금리가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기업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어째 본 게임이죠. 예,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뭐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특히 한계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더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상하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저렇게 돼요.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은행채 같은 거 거래 다 됩니다. 네. 물론 채권의 지금 문제는 공급 조절에 수요가 강해지는 않았어요. 채권 네, 시장을 네. 보면. 네. 근데 공급을 좀 조절해가지고 금리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번외로 하고 네. 이익 사이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매출액과 이익의 관계입니다. 네. 항상
매출액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기업의 매출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뻔한 매출을 하는데 거기서 비용 때문에 이익은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익은. 결국 요때가 언제냐. 매출이 하락하는데 이익의 둔화폭은 이미 먼저 바닥을 치면 그때가 턴어라운드.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비스업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어떤 종목이나 어떻게 시장을 재편해야겠냐. 시장도 된다면 이쪽으로 될 거. 턴어라운드예요. 코트.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장 선도에 있는 건 네. 반도체겠죠. 네. 언제 턴어라운드 할까? 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재고를 떨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지금 막 줄죠. 네. 하지만 이게 먼저 도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망하지 않으려면 아마도 자회사를 팔거나 나름의 자구책을. 그렇죠. 네. 투자를 축소하거나 네. 인력을 줄이거나 지금 벌써 시작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사회자님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나오면 미디어에서 이제 완전히 그걸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옳게 오고 있구나. 네. 물론 여기서 완전 이게 다 망해서 전염돼서 공포가 감염돼서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 오면 그건 시스템적 위기예요. 그건 뭐냐면 금융위기나 IMF나 코로나 위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경기 침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다. 그렇죠. 네. 사장님이 정확히 정리를 네, 주셨는데 네. 이건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레고랜드발 사태도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통제는 돼가고 있고 네. 뭐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 근데 결국 견딜 만한 유동성이 있는 거죠 시중에 지금 네. 물꼬를 떼어지면. 근데 여하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고금리로 이렇게 오래될 건데 생각해봐 너네 금리가 이거 감당 못하는 회사가 넘쳐날 거야. 개인도 넘쳐날 거야. 많이 넘쳐날 겁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지금 그거잖아요. 실적에 아직 가만히 안 돼 있어. 이건데. 근데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기대값이에요. 네. 이 컨센서스인데 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오면 선형으로 계속 끝없이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죠. 저 위에 그래프인가요? 예. 영업이익률입니다. 예. 이익률.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11월 달에요. 예. 저희들은 애널리스트가 유리한 건 하나입니다. 또 고참이 유리한 거는 RA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업데이트하는 제가 데이터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보는 데이터 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11월에 한 0.6.768 정도까지 왔다가 최근에 아주 미세하지만 6.8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뭐 근데 이 수준이 굉장히 깊은 수지라는 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업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정도가 이게 더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예. 두 번째, 아까 제가 변동성이 큰 게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증가율이 전망치가 계속. ROE가 내려오고. 근데 제가 아까 백미러한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좋을 때 경기하고 안 좋아졌을 때는 다음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미디어는 이때는 무슨 말을 했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갖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 4,000점 포인트 간다고 얘기할 때가 이때고요. 예. 이때 되면 다들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 본다면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는 걸 떠나서 턴 어라운드 스타일의 종목들이 상당히 부상할 수 있다. 내년을 겨냥했을 때. 그걸 찾아내야겠죠. 업종 내에서도 그럼 어떻게 찾냐 물어들 보시죠. 그렇죠. 턴어라운드가 뭐냐 뱃머리를 돌리다는 뜻이거든요. 네. 뭐 파는 회사들, 사람 줄이는 회사들 참 잔인하죠 주식시장이. 네. 그런 회사들이 아마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배하는 국면이 올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최근에 수익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끌고 갔죠. 네. 근데 대형주 쪽에서 마냥 끌고 갈 만한 지수 열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 나머지 섹터 내에서 연말이니까 뭐냐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아마도 선별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진행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에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뭐 영화관 관련된 주식도 올라오고 뭐 여행주도 올라오고 네.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도 관련돼 있지만 이게 턴어라운드 아닙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실적이. 네. 그럼. 완전히 적자 보던 기업들이 내년엔 안 망할 거야. 돈을 벌 거야. 이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바쁜 시간에 오늘 아침에 지수 갖고 오늘 지수가 얼마에 빠질 거야. 이거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지금 여기서 지수는 당장은 이익이 못 뒷받침이 약하니까 지수가 그냥 여기서 3천 간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좋게 보는 사람. 네. 좋게 보는 사람이 2,600이고요. 네.
나쁘게 보는 사람도 2,600이더라고요. 내년 그렇죠. 내년 1년 그리고 동안.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처음에 2,000 깨진다고 하다가 요즘은 몇 2,000대 초반? 2,000 아니, 깨진다는 의미가 얘기가, 제 말은 네, 누가 맞아요. 그걸 맞춘다고 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네.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마치해 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여튼 시장에서 저 상대적으로 좋은 게 어디냐? 포트폴리오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포트폴리오를 쌓는 싸움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답은 자명하게 나와 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를 보더라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가 맞는 것 네. 같고 예. 네. 국내적으로 본다면 어떤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뭐 적자에서 흑자에 돈다거나 예.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체질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이런 쪽의 기업들로 아마도 재편되는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네, 뭐 적죠.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맞죠?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신 예, 예, 게 예. 우리가 제조 베이스로 되고 한창 끌어왔던 게 2차 전지와 예. 반도체인데 시장을 예. 주도했는데.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쉬니까 지수가 약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지수는 결정하겠지만 그게 그 종목들이 좀 무너지지 않겠죠. 네. 주춤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도 다 무너지는 이런 흐름을 상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막 지수가 오늘 빠진 날 딱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네.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게 포트폴리오 재편 아닐까요? 네. 이쪽을 좀 줄여서 다른 걸 사는. 네.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지수 갖고 매일매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걱정되는 거는 아마도 굉장히 매일매일 시황에 너무들 몰두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놀랄 정도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다이먼이 한마디 했으면 네. 다이먼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 종일 화두가 돼요. 네. 근데 저도 뭐 다이먼은 엄청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곳이지만 사실 포지션에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흥미로운 현상은 어제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한마디 했다. 그럼 내년에 연준의 그분이 비공식 대변인. 그렇죠. 네. 그분이 뭐 연준과 교감이 네. 있다. 여러 가지 좋아요. 계속 맞췄으니까. 근데 통계학에서요. 그걸 핫핸드의 오류라고 그래요. 네. 뜨거운 손의 오류. 농구 그러니까 이 확률이 맞았다고 다음 확률이 계속 잘 맞을 확률이 제가 그 얘기 좀 전에 했습니다. 제가 요새 세미나 제목을 핫핸즈의 오류라는 걸 갖고서 다니는데 핫핸즈의 오류. 그게 통계 용어예요. 맞힌 사람이 계속 네. 맞힌다. 동구에 공을 넣었으면 계속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똑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윤주호가 그래도 잘 봤대. 분명히 헤매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대하는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지수냐, 뭐 다음 주에 뭐 CPI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될 거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자신의 포트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자신의 포트가 지금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계속 기회를 잡아가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을 맞이해서 네. 저희가 지수에만 너무 볼 것이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 재편,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중요성 이런 거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그러면 감사합니다. 짧게 뭐 연말 연초에 우리 한창 올라갈 때는 산타랠리 얘기도 많았는데 네. 그 기대감은 조금 꺾여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긍정노이냐 부정노이냐 네네. 물어보는 건데 저는 시장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소수의 의견을 쓰는 걸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어서 네. 제가 느끼는 체감은 사람들은 폭락을 원하고 있다. 다 원하는 폭락은 잘 안 오더라.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내드리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윤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